화성은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행성 중 하나이며 실제로 다양한 대중문화 작품에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붉은 행성은 태양계의 모든 천체 중에서도 지구를 가장 닮았고 과거 지질 시대에는 그야말로 지구의 쌍둥이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류는 어떻게 화성을 연구해 왔을까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은 초기 망원경부터 마스 로버 퍼서비어런스나 주릉호까지 차례로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붉은 행성의 수수께끼. 붉게 빛나는 이 행성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화성은 많은 신화에서 전쟁이나 불 등 공격적인 주황색을 연상시키는 신들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화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마 구석기 시대부터 알려져 있었을 것이며 이미 고대 이집트나 바빌론 시대에는 화성의 천공 이동 패턴이 계산되었습니다. 화성을 처음 망원경으로 관찰한 것은 갈릴레이입니다. 17세기에는 이미 화성의 빈관이 발견되었고 19세기에는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화성 표면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에서 화성 대기 중에 수증기가 검출된 것도 이 무렵입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화성의 운하가 발견되며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과학자들은 화성이 지구형 생물에게 적합한 환경이며 문명이 존재하거나 적어도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바로즈의 존 카터 등 모험 소설에서 화성은 멋진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허버트 웰스의 컬트 소설 우주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화성인들이 우리 지구를 공격할 것을 우려하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20세기는 화성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실망의 시대였습니다. 우선 화성의 대기가 아주 희박하고 대부분 이산화탄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춥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계 열대지방에서는 온화한 날도 있지만 화성 표면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는 진화한 생물, 하물며 지적 생명체는 거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1960년대에는 화성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우주 탐사기가 발사되었습니다. 화성 촬영에 처음 성공한 탐사선은 마리너 4호인데요. 화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적어도 화성에 크레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망원경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던 것이었죠. 참고로 마리너 4호는 다른 행성을 근거리에서 촬영한 최초의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발견과 실망. 화성 탐사에 큰 브레이크스루가 초래된 건 1976년의 일입니다. 유명한 바이킹 계획의 일환으로 발사된 2대의 탐사선이 화성에 도달한 것인데요. 화성 표면의 고화질 사진을 지구에 처음 송신한 것도 이 탐사기들이었습니다. 화성에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큰 실망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 사진들에는 꼬박 100년 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던 유명한 운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운하는 오래된 망원경의 결함으로 인한 착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바이킹으로 촬영된 화성은 붉은 빛이 도는 사막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메마른 강바닥을 연상시키는 균열과 구덩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화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지구와 마찬가지로 대기가 있고 강이 있으며 바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현재 이 설은 완전히 옳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학계에서는 이른바 주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그 밖에도 많은 탐사기가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탐사기 덕분에 우리는 화성에 대해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화성 표면에 대해 지구의 해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을 정도이죠. 또 화성에는 빈관뿐만 아니라 지하에 얼음이 있어
지저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화성의 가혹한 환경에 숨어있는 수역에 생물권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건 화성에 생물이 있을 때의 이야기죠. 자, 우주 탐사기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화성의 두 반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반구는 평탄하며 대부분 평지이지만 남반구는 산악지대라 많은 분화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반구가 이처럼 비대칭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한 설에 따르면 화성 북반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레알리스 황야는 사실 거대한 충돌 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태양계 최대의 크레이터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는 화성이 대부분의 대기와 수권을 잃게 된 원인을 밝혀낼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천체가 화성에 충돌한 충격으로 대기가 벗겨졌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수수께끼. 현재 화성 표면에는 우리가 잘 아는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주롱호까지 세 대의 탐사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화성 탐사선 중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큐리오시티인데요. 이 탐사선에서 얻은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다룰 만한 것이 많아 이미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요점만 복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오시티는 화성 표면에 처음 구멍을 낸 탐사선입니다. 이를 통해 화성 토양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마른 수역의 강바닥을 조사하는 데 성공해 화성 대기 중 메탄이 간헐적으로 방출되는 모습을 관측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주로 생명의 탐색 혹은 적어도 그 흔적의 탐색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탐사기는 다양한 암석 샘플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의 지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된 헬리콥터 인제뉴어티를 통해 원격 조종이지만 다른 행성의 대기권 내에서 사상 최초로 공중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화성 표면을 포착한 훌륭한 사진을 많이 얻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화성 탐사기 주릉호는 공식적으로 아직 가동 중이지만 화성의 혹독한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 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이 탐사기를 통해 우리는 주로 화성의 자기장을 조사했습니다. 화성의 자기장은 극히 미약합니다. 추측상 화성에는 액체 외부 코어가 존재하지 않고 전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역시 존재합니다. 과거의 자기장은 훨씬 더 강력해서 더 효과적으로 대기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화성의 행성 다이나모가 정지하고 자기장이 소실된 것도 보레알리스 황야를 만들어낸 충돌이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화성 표면에 있는 로버 외에도 화성 궤도상에는 8대의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위성 덕분에 우리는 화성 표면의 구조와 태양풍과의 상호작용 특징, 화성의 대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성 로버는 귀중한 정보와 지표를 포착한 아름다운 사진을 제공해주지만 인공위성에도 인공위성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높은 위치에서 화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화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왜 화성에서 대기와 표면의 물, 그리고 자기장이 없어져 버렸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대형 천체와의 충돌은 가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단순하게 화성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중력이 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기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기장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성의 위성 타이탄처럼 자기장을 갖지 않고 질량도 화성보다 훨씬 작은 천체인데 대기가 존재하는 천체도 이미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물론 화성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여기에 생명이 존재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류는 이미 선량한 화성인의 존재나 잔혹한 몬스터 화성인이라는 순진한 공상과는 오래전에 작별을 고했는데요. 하지만 이를테면 지하 호수 같은 곳에 적어도 박테리아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이것들은 모두 앞으로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수수께끼에 쌓인 지구의 이웃, 화성에 대한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